예, 자, 바로 이어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무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자, 이게 우리가 사전 예방 원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 같은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작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무작위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표본을 그러니까 모집단을 정하고 거기서 무작위로 사람을 추출해 가지고 그냥 검사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추적 검사라는 그러면 봅시다. 자, 이 위쪽으로는 이익이고요. 이 밑쪽으로는 손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추적 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우리가 추적해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쭉 추적한 다음에 그 추적된 사람들을 검사를 하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추적 검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감염자 혹은 감염자로 의심된 사람들의 동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그 동선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게 하는 그것이 추적 검사라면은 무작위 검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대구 만약에 뭐 제가 있는 수성구라고 합시다. 그냥 수성구에 뭐 무슨 동 이렇게 정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그 나이 성별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무작위로 사람을 추출해서 검사를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작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작위 검사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작위 검사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본인이 그 대상에 그냥 걸렸어요. 마치 이거 무작위 검사라는 건 일종의 뽑기잖아요. 쭉 해가지고 그냥 무슨 동 해서 딱 지정이 되면 그 동에 있는 사람 무작위로 그냥 추출해 버리는 것은 이렇게 뽑기인데 그럼 뽑힌 사람은 그냥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검사를 받는 게 무작위 검사죠. 예. 근데 아마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무작위 검사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공고가 뜨겠죠. 뭐 심지어는 문자가 올 수 있잖아요. 뭐 몇 월 며칠까지 무작위 검사를 하니까 뭐 문자를 받으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적 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뭐 물론 우리가 추적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제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의심스러워. 하지만 본인이 안 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추적 검사라는 것은 그, 그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을 검사를 하는 게 추적 검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한 일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진짜 지금 걸렸어. 근데 뭐 증상이 별로 없어. 나도 몰라. 주변 사람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막 돌아다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적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드러난 것만 검사를 하는 것이지 숨어 있는 것은 검사를 사실상은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상 본인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 증상이 없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작위 검사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무작위 검사를 안 할까요, 우리나라는? 아니, 무작위 검사를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무작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음, 자 보세요. 만약에 무작위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물론 무작위 검사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무작위 검사를 해보면 지금보다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률로는 만약에 무작위 검사를 한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감염이 되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까지 찝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너무 또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작위 검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지. 하지만은 저의 예상으로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합니다, 저는. 네, 저는 하는데 하여튼 만약에 무작위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400명이 나왔다는 얘기지.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처럼 그냥 추적 검사만 한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의심되면은 자기가 가서 그냥 검사를 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로는. 그 지금 현재로 그냥 100명이야. 그 지금 현재로 검사를 하면은 확진자는 그냥 100명이에요. 근데 무작위 검사를 하게 되면은 400명이 나와버린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무작위 검사를 할 때는 손실이 더 많죠. 맞잖아요. 확진자가 4배나 늘어나 버렸으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 무작위 검사는 예를 들면은 이익이 많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진자를 빨리 잡아내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가 있죠. 만약에 무작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숨어있는 감염자까지 빨리 잡아낸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작위 검사의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추적 검사의 이익은 뭐 한 70억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은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겪는 지금 현재의 뭡니까? 지금 현재의 손실은 적을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작위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손실은 4배 정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면 추적 검사의 이익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한 70억이 되지만 무작위 검사의 이익은 만약에 100억이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적 검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무작위 검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무작위 검사를 하지 않고, 맞죠? 하지 않고 추적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손실을 따지자면은 뭐예요? 손실을 따지자면 우리가 손실이 큰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실이 작은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추적 검사, 무작위 검사를 비교할 때 이것이 일종의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무작위 검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추적 검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전 예방 원리를 적용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실제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자,
피해만 본다면은 우리가 추적 검사를 선택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추적 검사가 무작위 검사보다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최소 극대화 원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시나리오를 몇 가지 반드시 짜게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할 것인지 무작위 검사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뭐 둘 다 한다? 이건 물론 병행할 수 있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가 생기는 거겠죠. 추적 검사를 한다, 무작위 검사를 한다, 추적 검사, 무작위 검사를 다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실제로 우리나라 그렇잖아. 지금 추적 검사 시나리오가 있고 무작위 검사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시나리오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될 때,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최소 극대 원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나리오가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손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손실을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 손실 중에서 가장 적은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되겠죠. 예. 손실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 왜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손실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극대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추적 검사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르면은 추적 검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사전 예방 원리 그리고 사전 예방 원리 안에서도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추적 검사를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작위 검사를 하지 않고. 근데 과연 이 최소 극대화 원리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신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최소 극대화 원리는 이렇게 손실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위에 이득을 생각할 때는 이 원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이 원리에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추적 검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손실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무작위 검사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손실의 차이보다 여기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소 극대화 원리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원리지만은 최소 극대화 원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손실의 차이와 이득의 차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최소 극대화 원리가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이득이 우리가 더 크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적 검사보다도 무작위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